특목고가 예전에 비해서 불리해진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연속해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대입 기조가 특목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와 고교 블라인드가 특목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중학생 이하의 학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대입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큰 그림으로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정시는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앞으로 2025학년도까지 6대 4의 비율로 가게 될 거라고 우선은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6에 해당하는 이 수시 같은 경우는 안에 크게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특기자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논술 또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워낙 명수가 적기 때문에 제외해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수시의 핵심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시의 핵심입니다. 이 2가지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요즘 대입의 기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조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직 이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만 또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수시 전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 교과 전형을 사실상 내신 성적과 그리고 수능 최저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저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교과 전형의 확대가 앞으로 대입이나 아니면 특목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특목고가 예전에 비해서 불리해진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전만 하더라도 종합전형이 거의 대다수였었기 때문에 인서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이제 생기부를 채우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량화되는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의 내용보다는 산술적으로 적혀져 있는 학교의 성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일반고가 유리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가 당연히 내신을 따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이제 특목고를 써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다면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또는 나의 성격에 맞게 또는 어떤 스타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선호하는 공부 스타일에 맞게 학교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학생의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 나 자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스타일이다. MBTI가 이제 아이다. 누구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뭔가 막 토론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혼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묵묵하게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시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인 내신과 수능 공부 모두가 혼자서 하는 게 좀 중요한 공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꾸로 아이가 좀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스타일이다. 나는 친구랑 같이 뭔가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가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막 동영상이나 토론이나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거나 잘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특목고에 가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행평가나 아니면 이제 경쟁이 좀 강한 친구들 사이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맞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고 애들만을 위한 전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3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직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교과전형이 계속 늘어나게 됐을 때 일반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과전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전형은 생기부의 질 아니면 내용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입장에서는 특목고가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생기부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걸 어쨌든 잘 써줘야 되는데 그 질 좋은 생기부라는 게 무조건 분량이 긴 게 또 아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이 학생의 잠재력과 그리고 이 학생의 학습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생기부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학생들을 보내는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일반고 안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나름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에 집중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확대가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비율이 3대1입니다.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거죠. 지금도 현재 고3 애들이 수시 6개를 쓸 때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당연히 섞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특목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기부나 아니면은 학교 활동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이점들이 대입 기조 변화 속에서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생각하고 일반고에 가게 됐을 때 훨씬 더 수월한 학생의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 때문에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입학과 함께 무조건 수능 공부를 같이 가지고 가주셔야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시험 자체가 수능과의 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렇다고 학교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하자니 이게 사실 일반고에서 1등급 받으려면 정말로 특목고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급을 유지를 하면서 1등급대를 유지를 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따로 함께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고교 블라인드입니다. 고교 블라인드 때문에 또 이게 특목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들어오시긴 했었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질문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재작년에 이제 고교 블라인드가 처음 시도가 된 다음에 판을 열어봤더니 특목고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뿐이 아니라 오히려 특목고의 합격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 자체가 학교의 이름을 가리는 거지만 대부분 이제 전자산업 외고국제고에서 갖고 있는 커리큘럼들이 이게 학교 이름을 지워도 아무래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교과목 자체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이죠. 선택 과목도 일반고에 비해서 개수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티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가린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특목고의 어떤 생기부를 만드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적인 측면이 일반고와는 조금 차이가 아직은 나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이걸 블라인드를 통해서 뽑는다고 해도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어떤 학교를 쓰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특목고에 쓰게 되면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